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1호 사이버 레커 저격수 정경석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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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석 변호사님의 이름은 이제 뉴스에서 한 번쯤 좀 들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작년이었죠. 익명의 그 사이버 레커 탈덕 수용소의 신원을 최초로 밝히고 승소로 이끈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야 이게 되네. 네. 네. 라고 했던 이제 사실 그 사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잡기가 거의 힘들다고 그랬었거든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근원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다들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의 좀 사각지대라고 그렇죠. 네. 볼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못 잡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곳이 그 아이돌 그 가짜 뉴스를 네. 이렇게 조금 퍼뜨리는 걸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죠. 네네. 예. 실제 그 어떤 대상이 된 연예인분들을 네네.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던. 네네. 그렇죠.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리고 막 가짜 열애설을 퍼뜨리고. 네, 불화설이라든지 고소를 하려면 이게 이제 특정적인 주소라든가 네, 이 사람의 신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알아내기가. 그러니까 이름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민사 소송도 하기 어렵고 형사 고소도 하기 어렵고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어쨌든 이게 이제 수사기관에 37번이나 확인 요청했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고요. 저희가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법원에 신청을 해서 대조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또 IP가 다 국외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희가 IP 주소도 확인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운영자를 잡으려면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국내 지사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국내 지사의 어떤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예,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그 미국 본사로 이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받긴 했습니다. 뭐라고 회신을 받았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주변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회신이 오냐면 미국 본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저희도 너무 답답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해서 여기서 보통 다 접히거든요. 중단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조롱하듯이 맞아요, 맞아요. 나 잡아봐라 이런 해봐, 식으로. 고소해봐. 네, 고소해봐라는 그런 진짜 그렇죠. 말을 합니다. 네. 다 이쯤에서 멈췄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미국 법 공부를 이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되는데 미국 법원의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제 미국 로펌들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찾아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그 로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누군가 했던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송 전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서로 수집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양쪽 이해 당사자 간에 네. 상대방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수집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이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소송의 특징은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그 익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3자인 그 미국 본사에게 디스커버리를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떤 미국 법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취하다 보니까 네. 이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네. 신원 미상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발견해내시고. 이야,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 진짜 디스커버리네요. 네네네. 변호사님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을까? 이거 좀 이제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좀 살짝 돋는데. 네. 저도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이 사건을 실제 수행한 이 변호사 이름이 있거든요.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주소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하고 그 사무실 주소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본까지 직접 가서 나름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네. 예,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채널이 폐쇄가 됐다 그래요.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죠. 너를 찾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어요.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 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럴 줄 몰랐던 거잖아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희도 그 순간에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미국 본사에 미국 법원의 명령을 보냈는데 계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보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본 정보, 가입자 기본 정보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이름 주소가 왔었는데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그게 실제하는지 일치하는지를 또 해야 다를 되거든요. 수도 있으니까요. 국내에 이 정보가 없으면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 정보도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안심이 좀 되셨군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성취감을 네, 찾았구나.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냈구나.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 그러니까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이런 짓을 계속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우게 됐죠. 네. 이러시면 저기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모 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향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란 승소를 이제 받아내게 되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명하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불이 나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결국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수 중에 있구나. 네네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는 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게 어떤 공익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아니면 뭐 자기도 인터넷상에 그걸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든지 뭐 그런 항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알 권리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알 권리를 왜 그 사람이 충족시켜야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본인이 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이버 레카에 대한 그런 본보기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도 다 추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네. 예. 이게 변호사님이 운영자에게 부동산 가압류까지 추진하셨다고요?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까 이게? 빌라를 구입을 했던데 아까 그 이제 채널 운영 수익으로. 맞습니다. 네. 그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그 구입 사실을 알아서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도 알려드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압류 조치도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걸로 얻은 수익은 이건 좀 추징이 돼야 돼요. 범죄 수익이죠. 그럼요. 그렇죠. 범죄 어, 수익이죠. 진짜 변호사님 진짜 속 시원하게 얘기, 이건 범죄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범죄로 인한 수익이 더 크고 벌금이 작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또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수익을 다 추징하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의무도 지게 되고 또 벌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가짜 뉴스들을 또 만들어내거나 이분들에게 좀 우리 변호사님 오늘 나오신 김에 좀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키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키보드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올리기 전에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